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한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CIS 종목 코드 222080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구독자님,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가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최근 3개월 동안 말이죠. 회사에서 공식적인 실적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막 시장을 놀라게 할 만한 엄청난 새로운 수주 공시를 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공시가 전혀 없었죠. 네네. 그런데 주가가 하루에 20% 넘게 훌쩍 뛰어오르는 기업을 보신 적 있나요? 아, 그건 진짜 이례적인 상황이죠. 보통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여주는 새로운 숫자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적이 등장해야 대규모 자본이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는데도 거대 자본이 움직였다면 그 이면에는 분명히 시장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미래 내러티브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트부터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려고요. 네, 날짜별로 한번 볼까요? 네, 우선 2026년 2월 24일이었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12만 1000주를 막 넘게 쓸어 담았어요. 아유, 엄청난 물량이네요. 게다가 기관까지 동시순매수에 가담하면서 주가가 무려 20.92%나 급등을 했습니다. 20%면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2026년 4월 21일에는 이른바 그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시장을 확 휩쓸었어요. 아, 전고체 테마가 아주 강했죠. 네. 그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5일 동안 무려 2조 3,480억 원이라는 거액을 쏟아부었습니다. 5일 만에요? 2조 3,480억 원을요? 네, 그 결과 주가는 또다시 12.91%나 뛰어올랐고요. 아니, 공식적인 호재가 없는 이런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도대체 기관과 외국인은 뭘 확신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인 걸까요? What's fascinating here is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말이죠. 시장은 지금 CIS 종목 코드 222080의 현재 찍힌 실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현재 실적이 아니라고요? 네. 앞으로 다가올 배터리 폼 팩터의 근본적인 변화에 자금을 선제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베팅한다. 그렇죠. 당장의 펀더멘탈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철저하게 그 전고체 배터리 생산 설비라는 강력한 테마, 그리고 수급 논리만으로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밀어 올려지고 있는 현상인 거죠. 오케이, let's unpack this. 자, 이걸 좀 풀어보죠. 시장에 왜 수많은 장비주 중에서 하필 이 기업을 타겟으로 딱 선택했는지 본업의 구조부터 제대로 뜯어봐야겠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배터리 만드는 과정을 일상적인 샌드위치 만들기에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샌드위치요? 네, 재미있네요. 기존의 습식 공정은 빵 위에 그 묽은 딸기잼을 아주 얇고 빈틈없이 싹 바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배터리에서는 이 역할을 그 코터 장비가 담당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활물질을 얇게 코팅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잼을 다 바른 샌드위치를 롤러 같은 걸로 아주 꽉 눌러서 빵과 잼을 밀착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 이게 캘린더, 그러니까 프레스 장비인 거고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이걸 수치로 좀 더 구체화해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샌드위치를 꽉 누르는 캘린더 장비가 2024년 기준으로 이 회사 전체 매출의 약 66.8%를 차지합니다. 오, 66%요? 그럼 완전 압도적인 주력 캐시카우네요. 그렇죠. 반면에 재물 바르는 코터 장비는 매출 비중이 한 19%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네네. 하지만 사실 기술적 진입 장벽은 이 코터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바르는 게 더 어렵군요. 네, 묽은 화학물질 슬러리를 막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아주 균일하게 바르는 거는 고도의 정밀 제어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듣고 보니까 배터리 전체 성능의 90%가 바로 이 전극 공정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잼을 얼마나 고르게 바르고 잘 눌렀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수명이나 충전 속도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갈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CIS 종목 코드 222080을 매수했는지 그 논리가 나옵니다. 어떤 논리죠? 최근 전고체 테마 퀀트 승리에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종합해보니까 이 기업이 30개 종목 중에 6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2,348억 원을 쏟아본 건데 6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코터와 캘린더 장비가 완전히 쓸모 없어질까요? 글쎄요.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면 묽은 잼이 아니라 뭔가 좀 뻑뻑한 가루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루 형태죠. 그래도 그걸 극판에 올리고 다시 꽉 누르는 과정 자체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들을 다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력의 프레스 기술이 필요하고 고체 파우더를 다루는 초정밀 코팅 기술이 요구되는 거죠. 오, 그렇군요. 시장은 바로 이 지점. 배터리 형태가 변해도 전극 장비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고도화될 것이라는 그 기술의 연속성에 막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샌드위치 내용물이 액체잼에서 단단한 고체 치즈로 바뀌어도 그걸 올리고 누르는 기계는 더 비싸고 정밀한 놈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네, 완벽한 이해입니다. Here i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구독자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미래의 거대한 내러티브나 거대 자본이 유입된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네. 그런데 제가 2026년 3월에 막 제출된 최신 감사 보고서를 딱 열어보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숫자가 좀 충격적이었죠? 네. 기대감은 알겠는데 시장의 열광적인 반응이랑 실제 장부에 그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가 완전 딴판이거든요. 2024년하고 최근 발표된 2025년의 실적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2024년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이 약 5,085억 원이었습니다. 네, 5천억 원대였죠. 영업이익도 593억 원으로 나름 되게 탄탄했어요. 순이익도 561억 원이었고요.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최근 그 2025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4,071억 원이에요. 아,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영업이익은 335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요. 네, 뚝 떨어졌죠. 당기순이익도 561억 원에서 287억 원으로 그냥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아니 아무리 다가올 미래에 기대감이 크다고 해도 당장 눈앞에 찍힌 연간 실적이 이렇게 크게 역성장했는데 주가가 20%씩 막 급등하는 건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숫자로만 딱 떼어놓고 보면 확실히 실망스러운 성적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배터리 장비주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시간 차이라는 이 산업 특유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시간 차이요? 네. 장비 산업은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수주를 먼저 받죠. 그리고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납품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기까지 보통 1년에서 길게는 2년 가까운 긴 시차가 발생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25년의 저조한 실적이 회사가 2025년에 일을 못해서 당장 나빠진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2023년이나 2024년쯤에 일어났던 전방 산업의 투자 지연 여파가 이제야 숫자로 나타났다. 네, 정확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이른바 캐즘 구간에 진입하면서 배터리 제조사들이 공장 증설 스케줄을 줄줄이 다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네, 뉴스에서 엄청 나왔었죠. 그때 겪었던 극심한 수주 가뭄이 1년, 2년이 지난 지금 2025년 장부상 숫자로 아주 뼈아프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 과거의 상처가 지금 드러난 거군요. 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의 이 나쁜 실적을 보면서도 이건 과거 캐즘의 흔적일 뿐이다. 이제 바닥을 지나서 곧 전고체 시대와 맞물려 새로운 대규모 수주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개월에서 1년 뒤의 미래를 선반영해서 공격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거죠. 와, 과거의 그림자가 만든 차가운 실적하고 미래의 빛이 만든 뜨거운 주가가 동시에 막 공존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본격적으로 열릴지도 모르는 그 거대한 전고체 사이클만 마냥 기다리면서 손가락만 빨 순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버텨야 하니까요. 네. 당장의 실적 부진이라는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회사가 꺼내든 현실적인 무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회사가 아주 야심차게 밀고 있는 하이브리드 코터라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제조 공정의 최대 화두인 건식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겨냥한 아주 핵심적인 무기죠. 이거 스펙이나 작동 원리를 보니까 정말 혁신적이던데요?
어떤 점이 그렇게 보이셨나요? 기존에 그 습식으로 묽은 잼을 바르고 나면 그 안에 있는 화학 용매를 말리기 위해서 길이가 막 100m가 넘어가는 거대한 열풍 건조기가 필요했대요. 네, 맞아요. 초대형 오븐이죠. 네, 거의 운동장만한 오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코터는 모회사인 SFA가 가진 레이저 건조 기술을 딱 접목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100m짜리 거대한 오븐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천천히 수분을 날려보내던 걸 레이저를 쏴서 필요한 부분만 즉각적으로 건조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네. 거대한 열풍 오븐구이 방식에서 초정밀 전자레인지 방식으로 건조 메커니즘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엄청난 혁신입니다. 맞아요. 그 덕분에 생산 속도는 기존보다 무려 2배나 확 끌어올렸고요. 속도가 2배죠. 게다가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인 풋프린트, 그리고 전력 소모량은 무려 절반, 50% 수준으로 확 줄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수치죠. 아니, 공간도 덜 차지하고 막대한 전기세도 반으로 주는데 생산은 2배로 뛴다. 제조업 입장에선 이건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완전 꿈의 장비 아닙니까? 기술적인 메커니즘이나 효율성만 딱 놓고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아주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원가 절감은 지금 배터리 제조사들의 지상과제니까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주 논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2025년 7월 보도를 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주요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에서 이 하이브리드 쿼터의 기술 성능 검증까지 다 마쳤다고 했거든요. 네, 검증은 끝났죠.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실제 장비 발주, 그러니까 PO가 나왔다는 소식이 완전 감감무 소식입니다. 네,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아니, 전력 소모를 50%나 줄여주는 획기적인 장비라면 지금처럼 전기차 캐즘으로 원가 절감이 뼈저리게 절실한 시기에 당장 사서 공장 운영비를 줄이는 게 상식 아닌가요? 눈앞에 돈을 아낄 기회가 있는데 왜 지갑을 꽉 닫고 안 여는 걸까요? 그 지점이 바로 현재 배터리 장비 산업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아주 냉혹한 전략적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요? 네. 전기세 50% 절감. 당연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들의 수천억 원 단위 투자 결정은 단일 장비 하나의 효율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더 보나요? 그들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공정의 종착지가 따로 있어요. 바로 액체 용매를 1%도 쓰지 않는 완전 건식 공정입니다. 완전 건식이요? 그럼 아까 그 샌드위치 비유로 치면 묽은 딸기잼을 발라서 말리는 과정 자체를 아예 없애고 처음부터 수분이 없는 과일 건조 칩 같은 마른 시트를 만들어서 빵에 딱 얹는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오, 아주 훌륭하게 진화된 비유네요. 맞습니다. 습식 공정은 굳이 독성이 있는 화학 용매를 섞어서 묽게 만들고 그걸 다시 말려야 하잖아요. 시간, 공간,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낭비가 심하죠. 반면에 완전 건식 공정은 용매 없이 고체 파우더 자체에 강력한 압력을 가해서 얇은 필름 형태로 만들고 전극에 바로 부착해버립니다. 아예 그 오븐이라는 존재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궁극의 기술인 거죠. 와, 오븐이 아예 필요 없다고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쿼터는 오븐을 레이저로 바꾼 개선된 습식 장비일 뿐이지 결국 용매를 여련히 쓰는 중간 단계의 과도기용 기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븐 자체가 필요 없는 최종 보스격인 건식 장비를 사겠다, 이런 심리군요. 맞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자본적 지출 예산이 빡빡해진 배터리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2, 3년 뒤면 완전 건식 공정에 상용화될 텐데 굳이 지금 당장 수백억, 수천억 원을 들여서 과도기적 장비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CIS 종목 코드 222080에는 어떤 의미죠? 우리 주인공 기업에게 이 하이브리드 쿼터는 결국 실패한 카드인 건가요? 아니면 숨겨진 기회인 건가요? 단기적인 재무 관점에서는 분명히 뼈아픈 타격이 맞습니다. 2025년 실적이 크게 꺾인 상황에서 이 장비가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해줘야 했는데 수주가 지연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의 시점도 그만큼 뒤로 확 밀리게 되었으니까요. 네, 당장은 좀 아프네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기술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기회 요인이 훨씬 큽니다. 어째서죠? 방금 말씀하신 그 완전 건식 공정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기술이 절대 아니거든요. 고체 파우더를 얇고 균일한 필름으로 만들어서 강하게 압착하려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초정밀 제어 기술과 높은 압력의 프레스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코터를 개발하면서 레이저를 다루고 막 밀도를 높이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이미 쌓아놨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과도기 장비를 만들면서 축적한 고후막 코팅 노하우라든지 레이저 정밀 제어 기술은 절대 헛돈을 쓴 게 아니에요. 결국 고객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완전 건식 코터를 완성하기 위해서 회사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징검다리인 거죠. 아, 다가올 미래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값비싸지만 확실한 내공을 쌓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결국 넥스트 레벨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이 회사가 그리는 궁극적인 로드맵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코터의 딜레마를 넘어서 CIS는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나요? 네, CIS의 장기 로드맵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장비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2017년부터 일찌감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까지 뛰어들어서 역량을 계속 키워왔어요. 소재까지요? 오, 네, 장비 쪽의 타임라인을 쭉 보면 방금 논의한 하이브리드 코터로 기술적 과도기를 먼저 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약간 낮은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용 건식 코터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아, 그 LFP 건식 코터에서 검증을 확실히 마치면 더 어려운 걸로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다루기가 훨씬 까다로운 NCM, 즉 3원계 배터리 건식 코터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인 2027년에 맞춰서 회사의 최종 목적지인 전고체용 건식 코터를 완성하겠다. 이런 명확한 단계별 진화 로드맵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와, 2027년 전고체용 건식 코터 완성이 최종 목표군요. 네, 이렇게 로드맵만 쭉 들어보면 기관들이 2,348억 원에 베팅한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아주 매력적인 시나리오죠. 하지만 주식시장에 항상 100%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환상만 심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쯤에서 아주 냉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2027년까지 가는 그 길에 당면한 리스크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어떤 암초가 있을까요? 가장 우려되는 현실적인 암초는 역시 전방산업,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자체의 수요 둔화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딱 겹치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아, 구조적이네요. 네, 이 산업은 글로벌 정책 변수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거든요. 그런데 최근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 관련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환경규제 도입 시기를 뒤로 늦추는 등의 정책 변화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 미국 보조금 축소 같은 정책적인 흐름 말씀이시군요.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제가 한 번 더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독자님, 저희가 특정 국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확실히 해야죠. 단지 원문 자료에 나타난 객관적인 정책 변화라는 변수가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나아가서 배터리 장비 수주라는 숫자에 어떤 경제학적 인과관계를 미치는지 그 팩트만을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만 보았을 때 보조금 축소나 거시경제 침체로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되면 배터리 제조사들은 무리해서 공장 증설을 막 서두를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죠. 네, 신규 공장 계획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게 됩니다. 이는 CIS 같은 장비업체에게 곧바로 수주 절벽이라는 직격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장비를 사줄 고객이 공장을 안 지으면 아무리 훌륭한 2027년 로드맵이 있어도 소용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장비 발주가 계속 뒤로 지연되면 당연히 회사의 생산 라인 가동률은 뚝 떨어집니다. 반면에 인건비나 공장 유지비 같은 고정비 부담은 매달 그대로 안고 가야 하죠. 아프네요. 결국 2025년에 보여준 그 수익성 악화 추세가 단기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고체 건식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도 그 거대한 사이클이 열릴 때까지 회사가 버틸 재무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네, 이제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오늘 저희는 실적 발표도 없이 수급이라는 아주 뜨거운 바람을 타고 20%씩 날아오른 주가, 그 이면의 다양한 층위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화려한 전고체 테마에 가려져 있던 2025년의 반토막난 재무 현실을 짚어봤고요. 50%의 전력을 절감하는 이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코터가 왜
완련 권식 공정을 기다리는 시장의 전략적 딜레마 속에서 발주 지연을 겪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딜레마를 딛고 2027년을 향해 나아가는 원대한 로드맵, 또 구조적 리스크까지 확인했죠. 맞습니다. 동전의 양면을 모두 깊게 확인해 봤는데요. 과거의 캐즘이 만들어낸 꺾인 숫자, 그리고 미래의 폼팩터 변화가 앞당겨온 현재 급등하는 주가. 이 거대한 괴리와 복잡한 타임라인 속에서 기업의 진짜 펀더멘탈을 꿰뚫어 보는 것이야말로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일 것입니다. 네, 투자 세계에는 아주 널리 쓰이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죠.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큰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직접 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었다. 장비주 투자의 핵심 논리죠. 네, 이것은 배터리 장비주에 투자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광을 캐는 속도가 잠깐 늦춰진 캐즘의 시기,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파는 그 곡괭이 자체가 습식에서 건식으로 막 진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혼란스러운 기술적 전환기에도 과연 그 오래된 법칙이 무조건적으로 통할까요? 깊이 고민해 볼 문제네요. 구독자 여러분, 현재의 화려한 테마 수급과 차가운 재무제표 사이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CIS 종목 코드 222080의 진짜 내재 가치는 대체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을지 오늘 밤 스스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제나 그렇듯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틈틈이 알아보는 한국 주식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